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지금 몰래 쓰는 거라 걸릴까봐 너무 무서워요. 저는 고1이고요. 아빠랑 새엄마는 작년에 재혼했어요. 새엄마 밑에는 저보다 2살 어린 중2 아들이 있고요. 그렇게 저, 중2 남자, 새엄마 아빠 이렇게 넷이서 살아요. 처음에 아빠가 새엄마를 데려왔을 때 저한테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안아주고 저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학교 끝마칠 때도 자주 데리러 와서 친구들이 엄마 부럽다고 막 그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도 아빠가 재혼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한 적도 있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최근 몇 달간 자꾸 중2 남동생하고 저를 차별을 해요. 먹는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자꾸 저보고 동생 잘 챙기라고 하고 동생 구박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하고 동생 방도 저보고 치우라고 하고요. 또 씻을 때도 제가 씻으려고 보일러를 켜면 기름값 아깝게 보일러를 왜 켜냐고 찬물로 씻으라고 해요. 근데 저는 찬물로 절대 못 씻어요. 안 씻어봐서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춥기도 하고요. 근데 동생이 씻으려고 하면 새엄마가 먼저 보일러 켜주고 욕조에 몸 좀 푹 담그라고 그래야 피로가 풀린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동생은 진짜 욕조에 한 20분 정도 담그고 난 다음에 씻고 나와요. 저는 진짜 너무 추워서 찬물로 못 씻겠다고 하면 기집애가 그 정도도 못하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엄마 있을 땐 찬물로 씻고 엄마 없을 때는 보일러 켜고 후딱 씻고 나와요. 또 먹는 것도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배가 고파서 뭐 좀 먹으려고 하면 밥 없다고 컵라면 사와서 그거 먹으라고 해요. 근데 동생도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에 항상 집에 들려요. 새엄마가 밥 먹고 가라고 하니까 그럼 동생은 새엄마가 밥을 줘요. 알고 보면 밥통에 밥이 있어요. 거기에 엄마가 국도 해주고 반찬도 동생이 돈가스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직접 만들어서 해주고 고기 반찬 같은 거 해줘요. 그럼 저도 먹고 싶다고 말하면 반찬 모자르다고 나중에 해준다고 해요. 지금은 동생 먹을 거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제가 밥통 확인 안 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제가 학교 끝나고 와서 밥 먹으려고 주방 들어가려 하면 새엄마가 못 들어가게 해요. 당연히 밥통을 열까 봐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자마자 엄마가 항상 밥을 이제 한다고 매번 이래요. 아빠가 늦게 퇴근하시니까 아빠 퇴근 시간에 맞추려고 밥을 안 했다고. 근데 동생은 먹고 있죠. 진짜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먹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서글퍼요. 용돈도 동생은 일주일에 5만원씩 줘요. 저는 한 달에 10만원밖에 안 주고요. 근데 웃긴 게 저는 여자라 여성용품도 필요한데 제 용돈에서 해결해야 해요. 솔직히 여성용품 비싼데 그거 사다 보면 돈도 없고요. 그리고 저보고 저는 여자니까 제 빨래는 제가 알아서 하래요. 근데 웃긴 게 제가 제 교복 빨고 있으면 새엄마가 와서 동생 양말 같은 것도 빠는 김에 같이 빠르라고 해요. 그리고 새엄마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동생도 저를 우습게 보는 건지 야, 야 이러고 TV 같은 것도 보고 있으면 야, 리모컨 내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야가 뭐냐고 내가 너보다 누나인 거 모르냐고 그러고 있으면 또 새엄마가 와서 저한테만 가서 공부나 하라고 동생이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동생한테 어디서 말을 그렇게 하냐 라고 해요. 자는 것도 동생은 두꺼운 이불 사줘서 감기 걸리니까 따뜻하게 하고 자라고 하고 저는 아직도 여름 이불 그 얇은 거 그거 하나 덮고 자네요. 물론 제가 이불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돈이 없어요. 이 밖에도 더 있는데 제가 너무 속 좁게 이러는 걸까요? 다른 집도 다 이러나요? 그리고 아빠는 이 사실을 몰라요. 왜냐면 아빠 있을 때는 새엄마가 잘해주거든요. 아빠는 새엄마가 저한테 정말 잘하는 줄 알아요. 맨날 새엄마가 아빠 퇴근하고 오면 제 칭찬을 해요. 제가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너무 이뻐 죽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요. 이 상황이 저는 너무 혼란스럽고 답답해요.
진짜 제가 너무 별거 아닌 걸로 신경 쓰고 있는 걸까요? 진짜 같이 살기도 싫고 어쩔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살기 싫은 생각도 들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추가. 일단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이렇게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 조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친동생도 아닌데 격려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후기는 후기인데 좋은 후기가 아니라서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하루 종일 고민했는데 안 쓰기가 그래서 써요. 그냥 이 후기는 제 넋두리라고 봐주세요. 어차피 익명이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말 쓸게요. 너무 길면 안 읽어주셔도 돼요. 어차피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서요. 일단 제 이름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가명인 하연이라고 할게요. 제가 어제 급한 마음으로 써서 가족 얘기를 세세하게 안 한 것 같아서 그냥 그것부터 쓸게요. 일단 저희 아빠는 3남매고요. 위로 누나가 있고 아래로 남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에게 새엄마를 소개시켜 주신 분이 바로 고모이십니다. 저도 자세히 들은 건 아니지만 고모가 혼자 사는 저희 아빠가 안쓰럽고 해서 중매 자리를 계속 알아보던 중에 저희 고모랑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분께서 제 새엄마를 소개시켜 주신 겁니다. 저희 새엄마는 저희 친척들한테도 동네 이웃분들한테도 경비 아저씨한테도 정말 인상 좋고 싹싹하다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해야 하지?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저희 새엄마를 소개시켜 주신 분이 저희 고모한테 땡땡이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고모께 소개시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모가 저희 아빠랑 새엄마랑 재혼할 때 새엄마한테 저희 아빠 만나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 새엄마는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분이시고요. 그렇다고 저희 아빠가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분은 아니세요. 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네가 하연이구나. 그동안 많이 외로웠지? 그래도 이쁘게 잘 커줘서 아줌마가 더 고마워.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저한테 많이 잘해줬습니다. 솔직히 안아줬을 때 그때가 정말 너무 감사했고 나도 이제 엄마가 생겼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좋았어요. 재혼하고서 이제 같이 살 때 저랑 아빠랑 둘이 살던 집에 새엄마랑 새엄마 아들이 들어왔고요. 새엄마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저희 집이 좋았어요.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새엄마가 밥도 해놓고 우리 딸 왔구나 배고프지? 하면서 얼른 손 씻고 밥 먹으라고 얘기도 해주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정말 좋았어요. 가끔씩 새엄마가 학교도 데리러 오고 쇼핑도 하러 가자고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사주고 정말 그때는 행복했어요. 나도 이제 엄마가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좋았어요. 그냥 그 행복이 계속 지속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몇 달간 느꼈던 그 부분들이 저 혼자 소심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계속 생각하다가 쓰게 된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내가 너무 소심하고 예민하게 생각한다고 할까 봐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고치려고 했던 건데 역시 제 생각이 맞았네요. 아무튼 말이 너무 길었죠? 이제 어제 일에 대해서 쓸게요. 어제 그렇게 이 글을 쓰고 쉬는 시간마다 댓글을 확인했는데 녹음하라는 글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새엄마는 눈치가 정말 빨라요. 그리고 새엄마랑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생각하면 이게 잘못됐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빠한테 빨리 말하고 싶은 마음에 제 글과 댓글들을 프린트로 뽑아서 저녁에 아빠한테 전화해서 퇴근하고 둘이서 보자고 했어요. 저희 아빠는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긴 한데 잘 사용을 못하세요. 그래서 그냥 뽑아갔어요. 공원에서 앉아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무 어두워서 이 글을 잘 못 보실 것 같아서 카페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왜 둘이서만 보자고 했냐고 엄마 서운하겠다고 그러시길래 그냥 아무 말 없이 프린트한 거 주면서 아빠 이거 읽어보라고 요즘 이런 집도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아빠가 오랫동안 계속 읽어보시면서 뭐 이런 집이 다 있냐고 흥분까진 아니고 좀 황당, 어이없다는 듯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이거 내가 쓴 거라고 요즘 내가 아빠 없을 때 이렇게 산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저를 좀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니 이게 진짜냐고 사실이냐고 물어보셔서 맞다고 사실이라고 새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댓글들도 보라고 했어요. 근데 제 글에 댓글 달아주신 어떤 분께서 이런 말을 하셨는데 아빠는 이제 제 편이 아니라고.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아빠가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제 얼굴을 보면서 우리 딸 많이 서운했겠네. 아빠가 몰라줘서 서운했겠다. 하지만 하연아, 이런 글을 쓰기 전에 엄마한테 말했으면 어땠을까? 엄마랑 대화를 했으면 어땠을까? 엄마는 동생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연이를 더 많이 생각해. 그건 아빠가 장담해. 그리고 인터넷에 이런 글을 쓰는 건 잘못된 거야. 이건 엄마를 무시하는 행동이야.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우리 하연이가 학교 생활도 해야 하고 해서 모든 게 예민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하연이의 엄마이지 새엄마가 아니야. 엄마가 하연이를 생각하는 마음을 하연이가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 아빠는 믿어. 우리 딸 이해심도 많고 배려심도 많은 거 아빠는 다 알아. 하연이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빠가 하연이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마는 항상 자기 전에 하연이 얘기를 많이 해. 너무 바르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이런 딸 갖게 해준 아빠한테 고맙다고. 그냥 이런 식이었어요. 이 외에도 이런 얘기로 한 1시간 반 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일러랑 컵라면 이런 거는 아빠가 명언을 남기셨어요. 엄마는 항상 아빠가 혼자 돈 벌어오니까 안쓰러운 마음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하연이를 미워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야. 그리고 동생은 아직 어리잖아. 이건 하연이가 이해해줘야지. 안 그래? 하연이는 누나잖아. 엄마는 하연이에게도 아빠에게도 그렇고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엄마의 마음을 왜곡해선 안 되는 거야. 지금은 하연이가 사춘기가 와서 모든 게 다 예민하게 보이는 거야. 아빠도 그건 이해해.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아빠가 잘 얘기해볼게. 그리고 동생은 새엄마랑 살 때 자주 아팠대요. 그냥 막 감기 같은 거 자주 걸리고 이런 애들이요. 잔병이 많은 아이였대요. 그래서 새엄마가 더 신경 쓰는 것 뿐이지 동생도 저처럼 크면 저한테 하듯이 할 거라고 지금은 어리니까 제가 이해해야 한대요. 대충 이런 식이었어요. 결론은 그냥 이런 글을 쓴 제가 잘못된 거고요. 저는 사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컵라면 먹으라고 하는 것도 찬물로 씻으라는 것도 아빠는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동생 팬티며 양말이며 빨래하는 김에 같이 빨아도 된대요. 왜냐? 나는 누나니까. 새엄마가 생기기 전까지 아빠는 제 편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동생은 어려서 그런 거라는데 진짜 어려서. 저도 어리다면 어린데. 벌써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멍하네요. 그리고 용돈 10만 원이나 받으면서 왜 모자르냐고 하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저는 그걸로 여성용품도 사지만 차비도 해야 해요. 물론 아침에만 버스를 타고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4, 5만 원 합니다. 걸어서 40분, 버스 타면 10분 안에 도착하니까 아침에만 버스 타고 저녁에는 그냥 운동 삼아 걸어오는 편이라서 그렇게라도 아끼는 편이에요. 물론 저녁에도 버스 탈 때 있어요. 또 아침에도 걸어가면 돈을 아낄 수 있지만 그래도 아침엔 버스가 편해서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동생은 학교가 바로 집 앞이라고 할 정도로 가깝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10분이면 갑니다. 근데도 동생은 일주일에 5만 원씩 새엄마가 줍니다. 새엄마는 일도 안 하는데 말이죠. 그 돈이 정말 새엄마 비상금이나 뭐나 그런 거라면 말 안 하겠지만 제 느낌상으로는 아빠 돈에서 그렇게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용돈 얘기도 한 거고요. 아빠가 엄마한테는 아직 말을 안 했는지 아직까지는 별 말이 없네요. 그냥 좀 떨리고 긴장되는 거 빼고는 견딜만 해요. 그래도 지금 이 집이 가시밭길 같은 느낌은 드네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일러는 켜고 씻으려고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20살 되면 독립해서 잘 살아보려고요. 비루한 제 글에 많은 조언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아볼게요.
제 글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전 지금 20대 중반이고 저는 좀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혼인신고도 거부한 채 저 낳기만 원해서 어머니 앞으로 호적에 올라가서 제 이름도 엄마 성씨를 따랐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저학년에 부모님은 갈라섰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둘의 잘못이에요. 엄마는 술, 담배, 도박 좋아했고 아빠는 사랑하지 않은 채 저를 지우려다가 빚 갚아주겠다, 낳자 라고 한 아빠 말에 저를 낳았어요. 아빠는 저 가졌을 때도 바람을 피우고 둘이 갈라선 이유도 돈 벌러 해외 간다 하고 중국에서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서 한국 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아빠가 해외 가 있는 동안 엄마는 술과 도박 때문에 집에 안 들어왔어요. 2, 3일에 한 번씩 들어왔고 저는 혼자 방치되어 있었어요. 한 번은 엄마 친구 남편이 엄마가 집에 없는 걸 알고 제가 자는 사이에 들어와 강제로 저를 범했고 그 다음은 엄마 친구 남편의 친구가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신고조차 하지 않고 문단속에 신경도 안 썼어요. 또 씻겨주는 사람도 없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이게 제 10살도 전의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쯤 엄마가 자기 남자친구라며 데리고 왔는데 몇 달 지나다 보니 같이 살게 되었고 점점 변하더니 손찌검 및 엄마가 없는 날 억지로 관계 맺는 걸 일삼았습니다. 매일 물건 부수고 제 머리채를 잡고 그런 저를 보는 엄마는 아저씨에게 대든다고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더 혼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한참 사춘기 시절 씻지도 못하게 하고 교통비도 주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번 머리를 감지 않으면 머리가 심하게 떡지는데 물과 샴푸가 아깝다며 2, 3일에 한 번씩 머리를 감게끔 했었고 애들은 로션 같은 거 필요 없다며 스킨 로션 한 번 못 바르게 했습니다. 네, 중학교 3년 내내 더럽다고 왕따 당했어요. 진짜 살기 싫었던 나날들이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밝게 살아야 한다는 자체가요. 그 후로 제가 고1 때 아저씨 딸들이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저보다 3살, 5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들의 집 갔다가 온 딸 1명, 그냥저냥 사는 딸 1명, 자기 딸들 이모 집에서 불쌍하게 컸다고 데려왔답니다. 그때 저희 집이 수급자여서 LH 임대빌라 같은 거였어요. 아저씨 돈 안 들어갔어요. 엄마와 상의도 없이 데려와 놓고 제 방을 뺏었어요. 침대고 뭐고 다 뺏겼어요. 전 창고로 쓰는 방에서 지냈어요. 추운 겨울 패딩 하나 사달라고 쫄랐는데 시장 바닥에서 2만 원 주고 산 패딩을 몇 년을 입고 교통비도 못 받고 교복도 돈 없다고 니네 아빠한테 말하라고 하더니 40분 거리 학교를 매일 걸어 다녔는데 엄마 돈까지 뺏어가며 자기 딸들이 패딩 사달란 말에 나가서 한 벌에 35만 원짜리 패딩을 2벌씩이나 쇼핑하고 오고 용돈도 몇만 원씩 쥐어주고 차별이란 차별은 다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다 끝나고 짧은 봄방학 때였어요. 오후 5시랑 통금 시간을 어기게 되어 아저씨한테 손찌검을 당했습니다. 피가 범벅이 되고 너무 심각했지만 구체적으로 쓰면 불쾌하실까봐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니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거실에서 문 너머 들리는 소리는 엄마가 쟤 경찰에 신고하는 거 아니야? 저번에도 신고하려 했잖아.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치가 떨렸습니다. 경찰이 집에 와서 문을 두들겼는데 그냥 애 좀 혼냈어요. 별거 아니에요. 가세요. 라는 아저씨 말에 제가 제발 살려주세요. 크게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아저씨들은 그냥 가버렸어요. 결국 또 맞고 와 경찰에 신고를 해? 너랑 같이 못 살겠다. 난 부모를 경찰에 신고한 너랑 못 살아. 아저씨랑 살 거야. 나가. 라고 하는 엄마 말에 며칠 뒤에 나간다고 했어요. 다음날 혼자 병원에 가서 찢긴 손을 6바늘 꿰매고 집에 돌아와 짐을 챙겼습니다. 아저씨는 출근했고 엄마한테 당장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돈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교통비도 없었고 30만 원을 주며 저를 내보내더라고요. 교통비조차도 아껴야 돼서 학교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여인숙의 양해를 구하고 장기방 그런 걸로 한 달 30만 원 들이고 바로 알바를 구했어요. 짐도 더 가져가야 되고 알바 동의서도 받아야 돼서 집에 가서 짐 다 챙기고 처리하고 나오는데 밖에 나가서 잘 살아봐라 얼마나 힘든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말에 밥 먹고 생활할 돈도 없어서 처음으로 친아빠한테 전화했어요. 걱정할까봐 말 못했거든요. 아빠랑 밥 한 끼 먹고 10만 원 주더니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땐 그게 세상 믿을 만한 사람 한 명쯤은 있구나 고마웠어요. 학교 다니면서 한 달 알바하고 한 달에 45만 원 정도 벌어서 고시원으로 옮겼어요. 28만 원에 쌀밥이랑 김치는 무상 제공, 나머지 돈으로 교통비랑 생필품, 밥값 했어요. 또 아빠가 3, 4주에 한 번씩 10만 원씩 도와주셨어요. 학교 갔다가 아르바이트 가기 전 밥에 물 말아서 김치에 밥 먹는데 진짜 너무 서러워서 매일을 울었어요. 그렇게 9개월, 2학년이 거의 다 끝날 무렵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저씨 바람나서 나갔다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일단 안정적인 휴식처가 필요해서 들어갔어요. 그러고도 끝나지 않은 싸움이었죠. 저 때문에 인생 망쳤다는 엄마. 그래도 아저씨 없는 집에 들어가니 숨통이 트였어요. 고3 때는 여유가 생기고 하니 친구들과 잘 어울렸어요. 좋은 곳은 아니지만 수도권 전문대 진학했어요. 힘들었던 인생이 조금씩 피는 줄 알았어요. 20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아빠가 모델하우스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집도 없고 성인이니까 주택조합 아파트를 넣었어요. 당첨은 당첨이고 100번 극 초반대라서 로얄동, 로얄층을 잡았다 하더라고요. 뭐가 좋은 건가 싶었는데 로또 당첨이라고 좋아하더라고요. 그 사이 22살, 아빠가 하시는 가게 하나를 제가 일하게 되었어요. 회사 잘 다니고 있었는데 아빠가 가게 하나 오픈하는데 몇 달만 도와달라고 회사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오픈 때부터 여태까지 공동 사업자로 하자고 해서 뭔지 몰라 알았다고 하고 사업자도 넣게 되었어요. 3년 중 초반 2년 동안 아빠한테 모욕적인 말이며 욕이란 욕은 다 들었어요. 무슨 년부터 시작해서 소리 지르며 네 주제 파악 좀 해라. 그따위로 일할 거냐? 네가 어디 가서 먹고 살 수나 있겠냐? 제 인생에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고비였어요. 주방일이라곤 해본 적도 관심도 없는데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오픈 때 일이 서툴러 하루 14시간을 쉬지도 않고 일하면서 주 6일을 일했어요. 그렇게 받은 월급 230만 원이었어요. 전기전자 전공이라 다니던 회사가 회사 빨간 날 다 쉬고 식비 하루 10,000원에 하루 8시간 일하고 200만 원을 받았는데 왜 여기 와서 고생하나 싶었는데 아빠 가게니까 참자 싶었어요. 직원들한텐 아무 말 못하면서 그 화풀이를 저한테 다 하고 갱년기 때문에 욱해서 더 뭐라 했어요. 물론 좋았던 것도 있었어요. 23살 제 생일에 아빠 1,000만 원, 제가 모아둔 돈 800만 원, 할부 500만 원에서 차를 사주셨어요. 아빠랑 일본으로 해외여행도 다녀왔어요. 물론 그게 화근이었고요. 싸우다가 전 욱해서 나한테 여태 해준 게 뭔데 이제 와서 나를 힘들게 하냐 라고 하면 차 사주고 뭐 사주고 난 너한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어디 가서 이만큼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니? 너 뭘 더 바라니? 뭘 더 해주길 바라는데? 주제 파악해. 바라는 거 없다고 여기서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울며 불며 빌어도 보고 아파트도 가져가고 차도 가져가고 사업자도 빼달라고 나 혼자 잘 살 테니까 좀 내버려두라고 했어요. 가게는 장사가 잘 되었어요. 한 달 매출 8, 9천만 원이었고 1년 만에 투자금 3억을 다 회수하고도 수익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가게가 더럽네 어쩌네
이건 왜 이러네. 욕밖에 없어요. 2, 3일에 한 번씩 잠깐 가게에 들려서 속을 뒤집고 가는 일밖에 없어요. 일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힘들 때 나 도와준 아빠인데 참자 하다가 막말과 폭언에 결국 마음의 병이 들었어요. 가만히 서 있다 나도 모르게 울고 있고 환청 들리고 이명해. 자기 전에 누우면 프로펠러 도는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정신과 가서 약도 받고 무너지지 말고 버텨보자 생각했는데 그렇게 반년 일하다 무거운 거 많이 들고 몸을 많이 쓰니 어깨 근육과 뼈에 염증이 생겨서 등에 주사를 9대를 맞고 출근했어요. 아빠가 오더니 서럽게 또 화를 내면서 뭘 한다고 아프냐고 제대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라고 하는 말에 결심했어요. 아, 여기 떠나야겠구나. 그날 저녁 다 챙기고 월급도 보내고 엄마랑 살던 집도 나왔어요. 모아둔 돈 700만 원과 그달 월급 250만 원은 들고 떠났어요. 5개월을 아빠 연락도 안 받고 해외여행도 가고 지방 생활하다가 아빠가 미안하다고 명절인데 연락 한 통만 받으라고 했어요. 5개월을 이틀에 한 번 10통씩 전화 걸던 아빠 다 무시했었거든요. 5개월을 쉬고 나니 괜찮아졌어요. 아빠도 가게 다시 오라고 안 그러겠다고 약속해서 다시 돌아갔어요. 상황은 많이 나아졌어요. 주 5일 12시간 근무에 월급은 250만 원이고 연차 월차 없고 퇴직금 없어요. 아빠는 가게 일절 안 오겠다 약속했고요. 그 외에 엄마랑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살 곳도 마련해 주었어요. 아빠가 가지고 있는 9평 남짓한 오피스텔로요. 그리고 만난 지 1년 반 넘은 제 옆에 인생에 진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제가 힘든 일이 있어도 제 옆에 있어주고 저를 너무 사랑해주고 예뻐해주는 사람이에요. 내년 3월에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제 앞으로 된 아파트 때문에 신혼특공이나 생애 최초 이런 걸로 청약을 할 수가 없어요. 작년 7월 입주를 했는데 2년 동안 팔 수가 없어서 아빠는 팔고 혼인신고를 하라는 입장인데 그때까지 집값은 계속 치솟을 거고 저희는 오갈 데 없어지네요. 아빠는 지금 재산이 50에서 60억 정도 됩니다. 살고 있는 집 10억, 제 앞으로 된 아파트 10억, 상가 10억, 오피스텔 6개 주정 20억 정도, 가게 3억, 다른 가게들 합쳐서 4억 정도. 한 달 순수익 코로나 때문에 2천만 원 정도고 그 전에는 3, 4천 이상도 벌었습니다. 제 앞으로 산 아파트는 4억에 샀는데 현재는 10억이고요. 2년 뒤 13억 정도로 오른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제 앞으로 된 건 전면 바다뷰예요. 어느 곳에서 창을 내다봐도 바다가 통으로 보이는 로얄층 로얄동. 현재 5년 동안 집값은 2.5배가 올랐는데 2년 뒤에 저희는 더 올라가는 집값을 더 감당하기 어려운데 당장 청약도 못 넣고 혼인신고도 못하게 되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아빠 쪽 혼인신고 되어 있는 아줌마나 그 자식만 좋은 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결혼할 때 최대 4천만 원 정도만 도와줄 수 있다네요. 솔직히 아파트 주는 거 안 바래요. 변두리에 싸게 나온 아파트 청약이라도 할 수 있게 기회라도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2년 뒤에 변두리의 아파트 시세가 5억 정도인데 대출 2, 3억 끼고 집이라도 살 수 있게 도와준다고 약속이라도 해주고 지켜주면 걱정이 없는데 아빠는 나 몰라라 하고 무조건 2년 뒤에 해야 된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마음 같아선 2년 뒤에 가지고 갈 거면 아빠가 4억 주고 샀으니 오른 집값에서 4억 빼고 나머지에서 반 달라고 하고 싶은데 쉽게 줄 사람도 아니고 계약서도 아빠한테 있고 돈 보낸 사람도 아빠여서 쉽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왜 이리 꼬이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